네, 오늘은 오펜가드 이제 실전과 스포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리를 구분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신 오펜가드 상황들 전부 다 지금 앞 골반을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물론 성공시키면 예를 들어 델라니바 가드를 잡으시면 뭐 성공시킬 수 있으면 좋죠. 뭐 예를 들어 이소매를 잡을게요. 성공시킬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단점이 상대방이 앞으로 체중을 싣고 가까워지는 거를 거리 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머 피스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모든 가드는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붙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클로즈 가드를 완전히 묶어 놓거나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어깨 각도로 뒤통수 정도는 조금은 때릴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는 허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아니면 이런 상태요. 오케이? 앞 골반 아니면 양쪽 골반 이 두 가지 상황만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정말 위급할 때는 이런 상황은 괜찮아요. 상대가 이렇게 상체를 세워가지고 이런 상황은 두 팔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팔은 닿진 않아요. 한 1.58 거리. 오케이? 이런 각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제 만약 상대가 기대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여기서 이제 트라이앵글 촉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기댄다면 여기서 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 이런 정도는 이제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애매한 델라히바 훅 이 다리만 들면 여기서 그냥 바로 TKO 당할 수가 있어요. 델라히바는 또 베린볼로의 시작 자세예요. 또 베린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르기 시작하면 해머 피스트. 물론 빨리 돌면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머리를 상대방과 이게 가까이 붙이면 맞을 위험이 너무 커요.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여기 그냥 팡팡팡 때리기 시작하면 이건 또 불과 여기서 이제 발로도 찰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자세들이에요. 딥 halfguard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halfguard 포지션 자체가 이런 포지션 자체가 위험해요. 여기서 바로 때릴 수가 있고요. 또 더 가까이 들어오면 더 때릴 수가 있고요. 오케이? 물론 여기서 딥 halfguard를 빨리 해버리면 이런 상태에서 상대가 뭐 이렇게 때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그 전에는 한 5번, 6번, 7번 정도는 맞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시럽 가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포지션도 이렇게.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자세가 그냥 어퍼컷이 그냥 바로 들어와요. 무릎, 주먹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맞을 거예요. 기술을 성공시킬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데를 잡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도중에 맞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또 스파이더 가드. 주먹은 솔직히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급소에 발로 이렇게 차면 끝이에요. Over. 오케이? Lasso guard. Same thing. 그렇죠. 거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골반을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뽕, 해머 피스트, 뽕 여기서 이제 TK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터틀 가드, 터틀 포지션을 보통 많이 잡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상대를 뒤집으려고 하지만 이 포지션도 너무 취약해요. 척추 라인이 있죠. 뒤통수가 있죠. 사이드에서 주먹이 들어오죠. 오케이? 이런 가드들은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가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타격이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그레이시 공인인증센터에서도 우리가 타격 없는 스파링을 일주일에 한 6일 중에 5일을 해요. 그 다음에 하루는 타격을 포함해서 스파링을 하고요. 그리고 주짓수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은 8개월 동안 타격 포함 실전 주짓수 훈련 과정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서를
처음에는 실전 상황을 위한 준비, 8개월이 지나면 이제 스포츠 주짓수, 플러스 일주일에 한 번은 타격 스파링,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짓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어떤 포지션이 타격에 취약하고 어떤 포지션은 괜찮은지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클로즈 가드 포지션 한번 보죠. 클로즈 가드는 괜찮아요. 왜냐면 거리를 완전히 좁혔기 때문에 타격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보세요. 보통 우리가 클로즈 가드를 이제 주짓수 체육관에서 하면 보통 이런 포지션에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right? 이런 데서 이제 칼날을 잡고 암락을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트릭 자체는 거리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거 동시에 그냥 주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 드래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right? 보통 암 드래그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here. 여기서 이제 훅 당겨서 이제 등으로 가는 동작인데, 이거는 스포츠 상황에서만 통하는 기술이에요. 실전 상황에서 암작을 하실 거면 팔을 묶어놓고 거리를 좁혀야 돼요. 상대방이 이 오버훅을 풀기 위해서 팔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풀 거예요. 이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상대가 돌릴 때 요때 당겨서 암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술이지만 실전과 스포츠 상황에 따라 베리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트라이앵글 촉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스포츠 스파링 할 때는 소매를 잡고 요렇게 트라이앵글 촉을 걸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손목을 잡았다 여기서 못 때린다는 건 그 장담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립이 풀려가지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촉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한팔거리에서 0팔거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요런 데서요. 맞지 않게요. 오케이? armlock도 여기서 거는 게 아니에요. not this. 오케이? 요거는 타격이 없는 상황에서만 통해요. 이 그립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한번 보세요. 맞아요. 오케이? armlock은 상대가 기댔을 때만 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펜스 카운터 동작이에요. 예를 들어 팔날로 제 목을만 누르고 앞으로 기대기 시작했어요. 요럴 때요. 상대방은 포커스는 공격에 있을 때, 기댈 때, 그때 암락을 하는 거예요. 좀 개념이 보이시죠? 거리 조절. 거리 조절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클로즈 가드, 오픈 가드를 봤을 때 내가 상대방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완전히 붙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린 스포츠 가드들은 물론 성공시킬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오픈 가드는 타격 방어로 많이 쓰죠. 여기서 이제 상대가 상체를 세워버리면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이런 데서 뭐 업킥이 통하고요. 또 차고 나오고 스탠드업 할 수도 있고요. 뭐 상대방이 발을 막 돌려서 던지는 이런 데서 맞고 이런 데서 이제 쓰는 이게 이제 오픈 가드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윕할 수 있는 동작들은 좀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훅 스윕이 이렇게 훅 스윕이 가능한 이유는 상대방 지금 앞골반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대도 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해머 피스트가 잘 안 닿아요. 만약에 이 그립을 풀었어요. 그럼 크로스 힙으로 넘어와서 이런 데로 또 넘어뜨릴 수가 있고요. 근데 크로스 힙을 보시면 얘를 풀었죠. 그렇죠. freeze. 앞골반을 또 막았어요. 그래서 해머 피스트를 때릴 수는 있지만 큰 임팩트는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 통하는 오픈 가드예요. 계속 이제 포지션별로 실전 스포츠 상황들을 좀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오픈 가드를 전체적으로 좀 본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주짓수 기술을 배우실 때 또는 스파링 하실 때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드 포지션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피드백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